오늘 오전 크리스티나 유나리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용의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여직원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70대 한인 치과 의사가 체포됐습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이 지역의 산과 국립공원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퀸즈 지하철역 안에서 현금을 구걸하던 남성이 20대 지하철 여성 이용객을 칼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자일스 시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뉴저지 알파인의 청소년 캠프에서 일하는 뉴욕 출신 32세 남성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버겐 카운티 리버사이드 몰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30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이 미 전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 2022년 뉴욕시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날리를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40차례 이상 칼로 찔러 살해한 용의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늘 오전 뉴욕시 형사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살해범은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부는 최소 3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 2월 뉴욕시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귀가하던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리 씨의 뒤를 따라가 아파트로 침입한 뒤 40차례 넘게 칼로 찔러 살해한 27세 흑인 남성 아사마드 뇌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뉴욕시 형사법원은 오늘 오전 가해자 아사마드 뇌 씨에 대해 최소 30년의 징역형과 최대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 아사마드 뇌 씨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살해된 크리스티나 유나리의 아버지 이성곤 씨는 가족을 대표해 성명문을 읽으며 크리스티나 유나리의 살인사건은 끔찍했으며 그 어떠한 형량도 가족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딸의 비극은 뉴욕시 보석개혁 법안의 허점을 보여줬다며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거리를 버젓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한 뉴욕주 사법제도의 잘못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고를 받고도 1시간이 넘도록 뉴욕시경이 살해 현장으로 진입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가해자 내 씨는 피해자 이 씨의 뒤를 따라가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뒤 6층까지 올라가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그녀를 밀치고 따라 들어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 소리를 듣고 이웃이 911로 신고했으며 이 씨는 자신의 아파트 욕실에서 40차례 이상 무참하게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검찰은 내 씨의 몸통과 손에서도 상처가 발견됐는데 숨진 이 씨가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해자와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 내 씨는 뉴욕시 경찰의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으며 4건의 미제 사건에 연루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하철에서 승객을 묻지마 공격했던 전과를 갖고 있었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청소년 시절에도 범죄를 저질렀고 뉴저지에서도 범죄 전력이 있던 인물입니다. 러커스 주립대학교를 졸업한 피해자 이 씨는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년 전 뉴욕시로 이사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다른 어떤 누구도 자신의 딸이 당한 비참한 죽음을 겪지 않길 원한다며 뉴욕주의 사법제도 개혁과 뉴욕시 차원에서 크리스티나 유나리 기념 노숙자 보호소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면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여직원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한인 치과 의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배 씨는 LA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던 중 성폭행 혐의로 검거됐으며 현재 형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76세 배윤범 씨가 LA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던 중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밝혔습니다. 배 씨에게는 보석금 25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5월 LA 경찰국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었습니다.
LAPD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은 지난 9일 배 씨를 체포하기 위해 치과까지 급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LA 다운타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인정신문은 오는 8월 16일 진행됩니다. 배 씨는 현재 형사사건을 비롯한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먼저 40대인 피해 여성은 배 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지난해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배 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행정 업무 담당 직원으로 일했던 이 여성은 당시 소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날짜, 시간,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배 씨는 이 여성에게 적정량의 12배에 달하는 수면 진정제 계열 약물인 트리아졸람을 투여하고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또 이 여성은 제발 그만하라며 구토를 하고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배 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 동영상 등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영상물에는 배 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배 씨가 피소 후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 진행이 중지됐고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지난달 법원에 배 씨의 파산과 관련한 면책 반대 소송을 제기하고 중지된 소송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인 결과 배 씨는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파산 신청을 3차례나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배 씨는 교정과 임플란트 전문의로 LA에서 40여 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USC 치과대학원 등을 졸업한 뒤 지난 1979년 5월 가주 덴탈 보드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에서 최근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이 지역의 산과 국립공원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 동안 빠른 속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파크파이어라는 이름의 산불로 지금까지 1,489 평방미터가 불에 탔다고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역대 6번째 규모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의 12배가 넘고 로스앤젤레스 시보다 더 크며 서울 전체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산불은 뷰트, 플라마스, 샤스타, 테아마 등 4개 카운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지역에서 100개 이상의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또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가 하면 4,000개 이상의 다른 건물들이 산불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 인력 수천 명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약 12%만 진압된 상태입니다. 산불은 화염 토네이도를 일으키면서 캘리포니아 북동부 레슨 화산 국립공원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원 측은 산불이 3년 만에 다시 다가오고 있다며 1927년 루미스 박물관에 보관된 역사적 유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산불은 40대 남성이 불에 타는 자동차를 18m 높이의 협곡에 밀어넣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지 검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최대 규모인 제스퍼 국립공원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산불로 제스퍼시의 3분의 1이 불탔습니다. 제스퍼시에 따르면 이 지역에 1,100여 개에 달하는 건물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350여 개 건물이 산불로 파손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서 앞서 지난 22일에는 이미 인구 4,700명의 제스퍼시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지난 100년 동안 제스퍼 국립공원에서 기록된 가장 큰 산불이라고 밝히며 산불 진화에 앞으로 최소한 3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연기는 대기 중으로 높이 올라가 대륙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11월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애리조나의 공화당 시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공화당이 정치적 극단주의로 흐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본질적인 자유에 대한 초점에서 멀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리조나주 메사의 존 자일스 시장은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했고 공화당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트럼프와 함께하는 공화당은 정치적 극단주의로 흐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본질적인 자유에 대한 초점에서 멀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민개혁을 외면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인프라법 등을 통해 애리조나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왔다고 강조하며 해리스 부통령이 정치에서 품위의 복귀를 대표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일스 시장은 공화당을 대표하는 온건 정치인이자 2008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고 존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자일스 시장은 애리조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던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이 초당적 정치를 추구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그것이 내가 해리스 부통령에게서 보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인격과 리더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애리조나 출신인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이 민주당의 유력 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점도 언급하면서 이것이 내가 그녀를 지지하는 이유라며 카멜라 해리스야말로 미국에 필요한 공정한 지도자라며 올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 구원투수로 나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선택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후보군 일부를 개별 접촉 중입니다. 애리조나를 지역구로 둔 마크 켈리 상원 의원과 2020년 대선에 도전했던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등이 가능한 러닝메이트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미시간 출신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 팀 와일츠 미네소타 주지사 등 일부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강력 지지한다면서도 지금은 내가 전국 선거에 나설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그레천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2026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주지사로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퀸스 지하철역 안에서 현금을 구걸하던 20대 남성이 20대 지하철 여성 이용객을 칼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승객이 개입해 가해 남성을 제압하면서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가해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김한민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뉴욕시 퀸즈 지하철 내에서 20대 남성이 구걸을 하다가 한 여성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2명의 용감한 착한 사마리안인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가해 남성을 바닥에 눕혀 제압했던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24세 가해 남성 랜돌 콘트레라스는 28일 저녁 8시 30분경 퀸즈 리치몬드 힐의 자메이카 반 와이크 이 기차역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승강장 위층에 위치한 개찰구 인근에서 가해자는 23세 여성 이용객에게 돈을 구걸한 뒤 그녀의 몸통을 수차례 칼로 찔렀습니다. 사건 현장에 용감하게 개입한 착한 사마리안인 알렉산더 로블스 리노는 지하철역 안에서 돈을 구걸하던 남성이 20대 여성을 칼로 찌르는 모습을 목격한 후 함께 있던 친구와 개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노는 함께 있던 친구와 함께 가해 남성을 붙잡아 바닥으로 밀친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가해 남성을 제압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차례 칼에 찔린 피해 여성은 인근 자메이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현재는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남성 콘트레라스를 1급 시도 강도와 4급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으며 가해자는 브롱스에 거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칼부림 사건에 용감하게 뛰어든 승객 리노는 자신을 영웅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전하며 어느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여성이 공격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3살, 5살, 7살, 9살 난 4명의 자녀가 함께 있었으며 이들도 사건을 모두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들은 최근 지하철 내에서 끔찍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솔직히 지하철 2 노선은 늘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욕시 지하철은 위험하고 언제나 예측 불허한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면입니다. 뉴저지 알파인의 청소년 캠프에서 지원 서비스 책임자로 일하는 뉴욕 출신 32세 남성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파인 청소년 캠프에서 일해왔던 퀸즈의 젤라니 맥켄지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폭행했다고 버겐 카운티 마크 무셸라 검사가 밝혔습니다. 맥켄지는 어제 FBI 요원, NYPD 경찰관, 지역 및 카운터 법 집행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무셀라 검사는 이번 성폭행이 지난 3월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1급 중범 성폭행 4건, 2급 아동복지 위협 혐의, 3급 중범 범죄적 성적 접촉 혐의 3건으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버겐 카운티로의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뉴욕시 교도소 라이커스 아일랜드 시설에 구금돼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맥켄지는 키가 6피트 5인치이고 체중이 170파운드인 흑인 남성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버긴 카운티의 리버사이드 몰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30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버겐 카운티 검사 마크 무셀라는 해켄색 애비뉴와 루트 4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몰에서 한 남성이 쇼핑센터의 화장실로 피해자를 따라가 바닥에 밀어넣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뉴 밀포드에 거주하는 30세 크레이크 하버트로 밝혀졌습니다. 무셀라 검사는 피해자가 911에 신고했으며 하버트가 감시 영상에 포착돼 경찰은 바로 신원을 확인한 뒤 그를 추적했습니다. 무셀라 검사에 따르면 하버트는 2급 성폭행 미수, 3급 형사 구속, 4급 형사 성적 접촉 및 단순 폭행이라는 치안 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해켄색 법원의 첫 출두를 앞두고 버겐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범죄 조직이 미 전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수사당국은 이들이 수사기관 및 경관들에게도 총을 쏘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 최초의 초국가 범죄 조직인 트란 데 아라과가 갱단 멤버들에게 미국 내 경관들을 총으로 사살해도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연방 수사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갱단은 이미 미국 전역에서 수백 건의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지난 6월에는 갱단원을 체포하려던 뉴욕시 경관 2명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무법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한 소식통은 최근 시카고 국토안보부 조사실에서 트란 데 아라과 갱단이 멤버들에게 수사관들을 공격하거나 총으로 쏴도 된다는 그린라이트 지시를 내렸다는 메모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시카고 현지에도 트란 데 아라과 갱단 멤버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을 마주하거나 수사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덴버에는 2022년 12월부터 이주민들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4만 2천 명의 망명 신청자를 수용했으며 이민자들 중 대다수가 베네수엘라 출신입니다. 트란 데 아라과 갱단은 난민 신청자로 위장해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 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덴버 등 주요 도시로 퍼져나가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돈 세탁, 무기 밀수, 절도 및 인신매매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경 순찰대는 지난해부터 트란 데 아라과 갱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연방수사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70명의 갱단 멤버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는 트란 데 아라과 갱단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갱단 두목을 체포하는 데 $1,200만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좌파 성향의 뉴욕시 회계감사관 브랜드 랜더가 오늘 뉴욕시장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랜더는 애덤스 시장을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강력하고 경험이 풍부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밝히고 공정성과 안전을 제공해 더 저렴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55세인 랜더 감사관은 앞서 지난달 주요 기부자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젤로 마이리 주 상원의원, 스캇 스트링거 전 회계감사관, 조안 맴다니 퀸즈 의원이 시장 후보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는 정치적 복귀를 고려하면서 올해 여론조사 회사에 $80,000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했으며 여기에는 시장 출마도 포함된다고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후보 최소 10명이 출마합니다. 이 가운데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 교육위원 선거에는 한인 4명을 포함해 총 6명의 후보가 나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 선거에는 정수진 현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이 임준택 후보와 세르지오 칼리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루어 출마했습니다. 또 다른 팰리세이드 파크 현역 교육위원인 민은영 위원은 나디아 옥 후보와 애니에스카 가르시아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루어 출마했습니다. 이외에 리버에지의 심규창 교육위원, 해링턴 파크 학군의 브렌다 조 교육위원, 레오니아 학군의 최다미 교육위원, 데마레스트 학군의 이규순 교육위원이 각각 연임 도전을 위해 출마했습니다. 또 클러스터에서는 캐시 이 후보, 알렌데일에서는 윤정 후보가 각각 출마해 교육위원 첫 당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이 지난 19일 발생한 글로벌 IT 대란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이버 보안 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델타 항공은 이번 사태로 컴퓨터가 다운되면서 약 7,0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이로 인해 17만 6천 건 이상의 환불 또는 환급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혼란으로 3억 5천만에서 5억 달러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보험업계가 기업들의 업무 중단 등으로 대규모 보험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소송 가능성도 제기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험 스타트업 파라메트릭스는 이번 사태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4,500대 기업에서 총 54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5개 식당 설치를 원하는 식당들은 오는 8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날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즉시 5개 식당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시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 전 5개 식당을 신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규격에 맞는 5개 식당 시설물 설치를 마쳐야 합니다. 뉴욕시 5개 식당은 자동차 도로변에 설치되는 로드웨이 카페와 식당 앞 보행자 도로변에 설치되는 사이드워크 카페 등으로 구분됩니다. 5개 식당 4년 면허 수수료는 각각 $1,050로 로드웨이 카페와 사이드워크 카페를 모두 신청할 경우 $2,100입니다. 영국 사우스포트의 댄스 학원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주제로 한 어린이 음악 행사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3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머지사이드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리버풀에서 북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해변 마을 사우스포트의 하트 스트리트에 있는 한 건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3명의 어린이가 칼에 찔려 사망하고 부상당한 어린이 5명과 성인 2명이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동기는 불분명하며 17세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공격의 공포가 나를 덮쳤다고 말하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어떻게 애도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